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간증기를 지금 처음 장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증 순서는 신앙의 그때 신앙의 자아표를 바꿔보고 싶겠습니다. 제 환경, 배경 말씀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신앙의 표대 자아표는 잘 아시겠지만도 임마누엘,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일 이 세 가지와 MMS, 여호와 라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표대는 제가 64년도 5년 넘게 하실 기회가 안 납니다. 부산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의 자아표인지 절대로 않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자아표를 저의 신앙생활의 에너지 모니터링 또 은혜의 샘물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은혜의 말씀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에베네스를 하고 여호와라파는 제가 추가해서 5가지가 제 신앙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항상 이 좌표는 변함없이 저 갈 때까지 우선 두고 마음을 생각하고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전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 말씀 저는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 나가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으로 저는 있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이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자동차 면허증입니다. 면허증인데 이 면허증은 저희 정친 지금부터 78년째입니다. 일정 때 소화 10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일본 가셔가지고 대판 오사카 대판 가셔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봐도 되겠습니다. 뭐 돌려보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사진이 말이죠. 이거 78년이면 80년 되는데 변함과 다름도 없이 아주 그거예요. 근데 왜 제가 저희 선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저희 선친이 어찌면 제가 불신앙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이 내지 신앙심의 그 대퇴, 싹티움에 큰 도움을 준 분이 제 선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합니다. 저희 선친은 그리고 지금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78년 전에 일본 가셔가지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때 유학 가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획득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일본 문물을 그걸 하셨는데 그래서 기국했습니다. 기국했는데 기국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렵잖아요. 성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송한데 실업자이죠. 고등원 페인이라고 하죠. 그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78년째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만 생존해 계시고 다 안 계실 분들입니다. 결혼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후 가셔가지고 뭐 저도 무슨 거리니까 실업자 전환 10월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농사를 배웠으니까 뭐 우리 집은 이제 바닷가인데 뭐 업을 할 줄 아니까 아무도 할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조국께서 재산 유산을 분배할 적에 저희 정치인은 일본 가서 그렇게 좀 그걸 했으니까 제일 적게 유산을 물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숙부님들은 꽤 지금도 우리 저 마을에서 애 사는지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러는데요. 그래서 야간에 뭐 농토는 그냥 이제 조상생긴만큼만 농수도 못 짓고 하니까 조상생긴만큼만 불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지만요. 왜냐면 아버지가 뭐 꼴도 빌 줄은 모르시고 이 저 나락도 말입니다. 나락도 빌 줄은 할 줄 몰라요. 그 갈비, 까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낙엽 그것도 끌 줄은 몰라요. 찌개도 말이 덩어리에 찌개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십니다.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하고 모친께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이 솜씨가 지금 제가 그 솜씨를 물려받아가지고 시골 지면서 농사를 남 못지않게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못하시지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품앗이를 안 해요. 품앗이는 노동력이 1대1이 돼야만 품앗이를 하는데 저희 선수는 뭐 50%도 못하니까 품앗이를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라는 건 말이 조그만 일이지만 엄청 힘들게 했고 또 저희 숙부께서 그때 요새 말하는 좀 틀리겠지만 머슴을 들르고 농사졌습니다. 숙부님께서. 그래서 숙부님네 농사 다 져야 그 다음 이제 우리 집에 농사 일을 도와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은 어머니하고는 뭐 참 조그만 농사만도 엄청나게 일을 했고요. 또 영도 못 엮어가지고 옆에서 영역는데 그 지풀 말이요. 아주 지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겨울 되면 저녁에 선친께서 그 섭작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글씨 연습을 가지고 섭작이었어요. 이 섭작을 하시는데 그때는 뭡니까 50년도 말 그때는 이제 뭐 신문지도 없고 한지도 별로 없는데 그때 한지 사셔가지고 그 한지에 그 먹이 있지 않습니까? 뜨덕뜨덕 제가 보기에는 한 4, 50분 쓰신 것 같아요. 한 번 쓰시고 말해보면 또 다시 쓰시고 저는 그때서 이제 먹가루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선생님 옆에서 천자문을 배웠는데요. 천자문은 요즘 그런 천자문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 천자문은 서울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 크기가 하늘 천이면 하늘 천에다가 하 정찍고 늘 정찍고 천을 대십니다.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1분만에 되어 있고요. 그걸 해가지고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한자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64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모신 계기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넷째 동생인데 강남 애기예요. 근데 이제 꽃도 못 피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친이 상당히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눈물 내면 안 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험함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64년도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 바로 자리 앞에 지금 정만중 수사님의 둘째 교수님 정건중이라고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말이지 이렇게 신주가 상당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계기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정근주로부터 예수를 믿는 이런 것들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그에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골모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 행복교회까지 약 한 7km 됩니다. 7km. 지금은 좀 차길이 있어서 되지만 전에는 차길이 없을 때는 산으로 돌려 그건밖에 되면 상당히 멀습니다. 그 7km를 한 3년간 거의 행복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지금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시는 최삼룡 그때 전도사님입니다. 그 관사 조그마한 방에 참 제가 멀리서 봐서 그때 그 60년도 정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오면은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저를 잘 해주셨어요. 그 고마움은 잊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현지 있을 적에 행복교회 주신 찬우라고 친구 있습니다. 부천 사람들 같이 동해시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옛날 그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혼자서도 동해시장 찾아가고 여기 행복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온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거죠. 옛날에 참 어렸을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랑 참 방에 가서 조그만 방에 따님들 계시는데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말이죠. 일찍 와가지고 기념비로 못 느끼고 하면서 예보고 하는 것도 참 재밌고요. 특히 정근이 친구 예배 끝나면 요즘처럼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하는 거 아니고 다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각자 식사합니다. 저는 이제 멀리서 왔고 해가지고 친구가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럼 친구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다 인사를 그래서 드리고 가가지고 점심을 아주 옛날에 점심 잘 먹어가지고 못 먹어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김치 깍두기에 참 거기서 점심을 따뜻하게 먹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모습 그런 모습들 참 저는 감명 깊게 많이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주고 저 친구간에도 좀 각별하게 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선치님께서 말씀을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복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 제 전도사님하고 친구 검준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저희 선친께서는 교회를 안 내시지만 오시면 인사를 하고 손님 맞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리를 피해주시더라고요. 자리를 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신여러분 그냥 이제 가정 예배를 신방이니까 신방 예배를 보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한 3차례 정도 하는 합시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앙의 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의 좌표는 정말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기억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목사님들도 순간순간 시험된다 이래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여호와 니시, 이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간단하게 사탄이 순간순간으로 시험될 때마다 이 불로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사탄을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이마누엘, 여호와 니시가 저한테는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선진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저 신앙 안 되는 우리 선진께서 알게 모르고 직간접으로 참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64년도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후부터는 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는 분명히 저는 형제들한테 나는 산 조상을 정말 잘 섬기겠다. 너희들은 죽은 조상을 잘 섬기라. 이게 처음부터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만은 아직 지금까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제사를 저는 안 드립니다. 그 대신에 부모님들은 정말 지극정성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형제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갑입니다. 그럼 뭐 이제 종만간 다 이렇게 숙부님들이었고 제사장님은 왜냐면 아버지가 가만 계시니까 선친이 가만 계시니까 누가 감히 주말에 왜 장수님 들어와서 제사 안 지내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 지금 사전 종만간에 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네들은 말이지 죽은 조상을 잘 숨기고 나는 산 조상을 잘 숨기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뭐 제사날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 이렇게 하지 마라. 미리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어른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미리 대통령이 일단 나한테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아주 100% 효과를 냈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고마운 것은 처음부터 선생님이 그걸 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앙생활에 동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박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제 자매 부모님들한테 가족들한테 친척한테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큰 은혜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렇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경륜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처음 예수님에서 사한 조상 자성이니까 너는 죽은 조상 자성이라고 이런 그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한 조상 섬기기에는요 정말 뭐 자화자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일도 저는 일을 그 바닷가에서 하지만도 낚시 때도 안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 두 가지입니다. 일 안 하면 공부, 좀 너무 뭐 정직스럽다 뭐 무시하다 할지 몰라도 환경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께서 일을 전혀 못 하시니까 이제 농사 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형제들하고 부모님입니다. 이 가니까 엄청 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 봐도 그냥 저 정도의 일이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정말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동네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서 끝나지 않고요. 89년도에 제가 차를 구입했습니다. 89년도인데 88년도 다 직후인데요. 그때만 해도 막 건남면에서 차가 몇 대 정도 없었을 거예요. 건남면 전체에서요. 89년도에는 차가 거의 몇 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를 구입해가지고 엑셀 구입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서울서요. 서울서 집에 왕래하면서 뭐 집 오면 옷가루 입고 오일도 비고 뭐 합니다. 뭐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린스하고 소나타를 구입했어요. 지금은 소나타인데 프린스를 구입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승진해가지고 대구에서 3년, 대전서 1년, 청주서 1년, 순천서 1년, 6년간 있었는데요. 격투제로 제가 현재 근무해야 되니까 격투제로 한 주는 울진제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 전친에서 작가하시고 모친만 계시는데 모친이 이제 영세가 하니까 근황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처음엔 이제 남들 한데 칙칙한 시기 그것도 한두 개지 시장을 꽤 가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격투제로 한 주는 울진 왔다가 한 주는 서울 갔다가 그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지고 서울 가는 거는 KTX 타고 왔다 갔다 되는데 울진 온 건 꼭 차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데 새벽 말이죠. 처음에는 일요일날 오후에 대구를 갔어요. 근무하러. 모친이 너무 수수하셔가더라고요. 왜 말이야 월요일 아침 가면 될 텐데 일찍 가냐고 말이요. 그래서 그거부터는 그걸 제가 알고 그거부터는 월요일에 새벽 4시에 깹니다. 4시 깨가지고 대구 가면 말이죠. 그런데 출근 시간 맞춰줬습니다. 이게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 저 고생하는 거 뭐 저 힘든 거 차 자고 이 기생감 해도 많은 자신이라요. 기생감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순친께서 작고하시고 이제 모친 계실 때 모친 혼자 10년간 계셨습니다. 10년간 계셨는데 3년간은 또 병원 생활했어요. 그 병원은 이제 서울서 했습니다. 서울서 해가지고 이제 운영도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8년도에 제대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한 2년간 또 서울도 달랑하고 가서 또 집이 시끄러운 또뭐 또 현직이 있으니까 뭐가 저는 제가 늘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야간 하여튼 그러면서 그 병원 드는 돈이면 전부 다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형제들한테 부담시키고 그래 형제들이 보니까 사안조상 뭐 제대로 승인 거 깠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불평도 안 합니다. 지금도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농사 짓는 걸 참 뭐 그때마다 감자도 한 박스, 매실도 한 박스, 뭐 하여튼 뭐 고구마 한 박스 되는 대로요. 되는 대로 그냥 주는데요. 그래 오행인데 뭐 택배비도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그 택배도 뭐 좀 값이 나가야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은 그 자전거 게 너가 택배가 돼가지고 뭐 한 3만짜리 붙이면서 그 5천 그 형이 말이 안 돼가지고 택배에 붙이니까 이게 말이죠. 뭐 물건 그 택배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구름이 해가지고 뭐 하고 말이죠. 뭐 택배 연락하고 있게 하고 그거 하고 보통 일인데 지금도 그래 무슨 하니까 형제들이 저를 뭐 이렇게 해서 저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짜주시더라고 이렇게 다들 잘 따르고 하니까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도를 좀 했는데요. 뭐 전도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전도 제가 고등학교 1년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조나단이라고 지금 중국 가가지고 지하 중국은 뭡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독교 있고 또 조금 모르겠지만 좀 이제 정부 친화 그런지 지하 활동 지하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좀 순수한 정통파 내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하는 조 목사님은 여기서 서울서 이렇게 하시다가 중국 가셔가지고 한 15년 됐습니다. 가셔가지고 목회자 양성한 지하에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2분씩 오는데 제가
꼭 이제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집 고향이기 때문에 못 지기 없는 들어보면 지하에서 한 10명 정도를 숙식하면서 하고 우리나라 보면 목사님들이 여기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병원 쉬는데 동목사님이 10명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고 하면서 근데 지금 중국 말은 너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화된 찬송가를 편집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전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께 하시는 거. 또한 또 제가 좀 말씀드리신다면 제가 전도를 해서 목사님 되시고 성가도 하니까 도능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86년도에 사암원 승진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집에 식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11조를 본교회는 당신 드리고 당신 서울신 드리고 나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11조는 그때는 이제 서울서 목회했죠. 그거 드리자 해가지고 11조에 나눠 드렸습니다. 저의 11조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중국 가니까 뭐 본교회가 조금 하니까 그냥 없으시고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원래 11조 교회에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또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내야지 보내드려야지. 그거 말이지 사실 저희 11조가 뭐 그걸 합니다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끊어버리면 그 목사님 생명도 끊는다고 거의 막 감동해서 계속 지금까지 지금은 저희가 연금 타니까 연금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전도를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교회라는 문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고 서울에서 하시는 사모님이랑 20%랑 참 잘 지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조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육촌 형님이 얼마나 왕고하시는지 육촌 조카 생을 부엌에 다 넣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상하게 저희 손치는 저에 대해서 추천한데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저는 믿음은 끊기지 않고 계속 잘 했으면 하고 제가 마을에 있으면서 몇 사람들 학생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서울 가서 객지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저희 여동생이 저희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맞벌이니까 애들 벌써 입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하면 유아시설이 잘 안 되시니까 저희 여동생이 우리 아들 둘을 다 키웠습니다. 키우는 대신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시켜줬구나.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동생도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한 후에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친께서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주 병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오늘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아멘 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아신지 몰라도 아멘 하셨다고. 그리고 저희 여동생도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나가서 돌아가신 후에 오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그 이제 부천에 동생이 부천인데 부천 담임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성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큰애 자고 첫째 며느리는
뭐 모태신앙 그 다음에 그 둘째 자부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조건을 뭐 조건이라고 딱 그렇습니다. 너희들 둘 중 하나가 아버지가 유명한데 다만 결혼하고 저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좀 용기해가지고 잘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집사함수는 제가 뭐 목사님이라고 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권유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안 하면 불순종한 것 같아서 순종한 자세로 9년도에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보면은 뭐 편안하지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68년도에 68년도면 제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그 공지에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첫 단추 잘못 깼는 것 같아요. 실패했습니다. 공지 실패해가지고 3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5년이. 그때 기억이 하면 68년도에 공급이 제가 공급 5천 탔습니다. 그때 쌀이 3,500인가 4천 갔을 거예요. 쌀 한 가방이. 한 가방이가 4천 정도 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5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직은 다시 재도전했습니다. 해가지고 69년도에 또 재도전해가지고 근무를 됐고요. 그래서 그 3개월간 근무하다가 공직 출발해서 실패하는 그 과정을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뜻이기 때문에 저한테 내린 징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저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큰 기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징계가 제가 69년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할 때까지 그게 큰 저한테 큰 비자를 사용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와 건강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4km 왕복 6년간 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편도 8km입니다. 그러면 16km죠. 하루 16km를 6년간 왕복을 했는데 개근상을 탔어요. 개근상을 탔다는 얘기는 건강이 좋았기 때문에 지각도 않고 결식도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지혜를 받았다. 그 지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아까 이거에서 빠졌더니 다시 한번 뒤로 들어가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어른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일본 그 문물을 습득해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만한 보니까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니까 집에 선생님께서 대학을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농수도 못 쓰고 땅도 별로 없고 또 노동력도 별로 없는데 제가 만약에 대학 간다 그러면 이 집안을 누가 앞으로 꾸려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다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대학 안 가는 고민이 있어요.
그 대학 가면, 제가 만 대학 가면 모든 식구들 참 전재산 팔고 주주주 하고 참 내한테 학비도 이러면 이 집안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어느 날 봄보리 빌달, 보리 빌달이 한 6월달쯤 됐겠죠. 6월달쯤 됐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삼촌하고 둘이 이제 보리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저희 선생님께서 대학을 가야 되냐면 제가 공부를 조금 해낼 것 같아요. 뭐 자학금 타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동남여고 고등학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로 알고 대학 가는 걸로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아버지께서는 제가 뭐 우등선거 타고 뭐 자학금 타고 하니까 공부를 잘 한 걸 알고 계시는데 저는 대학 가면요 100번쯤 100번 시험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그 실력이 도시에 될 만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공무원 시험은 자신 있게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왜냐면 저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아들이 뭐 실력이 없이 대학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참 딱하지만도 어찌 하수도 않습니까? 실력이 없이 못 간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성명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요새 말하면 국어, 그때는 5급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그때부터 엄청 했습니다. 엄청 하면서 동시에 기도도 엄청 했습니다. 같이 대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졸업하니까 많이 18세가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호흡이 좀 늦어가지고 그 18세까지 기다렸죠. 뭐. 기다리면서 그 내 친구, 둘하고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구는 그러니까 나는 농가인데 서로 책을 바꿔봤어요. 바꿔서 하여튼 시험만 나오면은 우리 같이 보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책을 나눠보고 그래가지고 뭐 시험을 참 누워 뜬먹기죠. 땅집도 hen치고 이제 그렇게 시험. 그래서 이제 68년도에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좀 실패했고요. 그 다음 69년도에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저는 좀 하지만도 좀 웃음 지나한 얘기입니다만 누가 국가 시험에 울진 농고 출신이 3등 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3등도 해봤습니다. 그때 그 67년도, 68년도, 67년 시험과 갈 때 3등 할 때는요. 가니까 고등학생들이 30명 모집에 전국적으로 30명 모집했는데 고등학교 출신들이 5도 안 되더라고요. 67년도 대학 나오는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다 실업자예요. 은행, 공무사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때 이제 67, 8년도 그때 박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이제 공채시험 막 시험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렇게 하면 학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잘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79년도에 4급 원료, 요새 말 지역공무입니다. 4급 원료 행정직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시험이 요즘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보통 곳일 거예요. 4급 원료가. 몇 개분에 한 명 붙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인사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제가 지금 어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때 79년도만 해도 사학을 행정직은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보통 곳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합격해가지고 79년도에 합격해가지고 80년대 중앙선거에 발령받았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오후 성인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과 지혜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 가게 된 동기는 80년대 중앙선관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식구는 평야에 근무했어요. 평야 초등학교. 아래 보니까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백방거리를 해가지고
80년 1월 1일자로 집에 3월 3일자로 3월 1일자로 집에 싣고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서울 울진산 난리가 났어요. 울진교육청에서. 왜냐? 울진군 교육청 생기고 서울로 바로 가는 케이스가 없을 때 우리 집 식구가 첫 케이스랍니다. 서울시를 받은 것이. 전부 다 뭐 동호회 근무하고 어디 뭐 경기도 근무하다가 서울시 들어가지 집에 실전 가서 평양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서울시에 들어가는 처음이란 그래서 울진시한테 그때 교육청에서 난리 났었어요. 그래 그것도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좋은 선물이 받았습니다. 좋은 선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뭐 저하고 자식 자랑하면 발굴출이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식구가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효심하고 형제 외에는 이게 관해서는 돈을 안 아낍니다. 인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둘이 뭐 저도 뭐 계획을 물어보니까 공부이 많습니다. 근데 환경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집에 식구는 돈을 모으기보다는 참 부모 모시고 산주상 모시고 또 형제 외 다진 데는 돈을 안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상당히 어느 누구 시대보다 돈독하게 아직 뭐 형제지간에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누가 말이고 순수에 벗어나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케이스도 없고 그야말로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식구가 좀뭐 공부를 한지 몰라도 제가 현직 때 부친상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조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부조가 저 앞으로. 그 부조 도는 걸 상 다 치고 돈 남은 걸 그건 뭐 다 부조인데 저 부지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제 식구가요. 형제들 다 모아놓고 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한 돈이 왔으니까 그 형제들이 낸 부조는 다시 반환씩 줬어요. 형제들한테는 부조한 돈을 전부 다 되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한테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돈은 뭐 있어도 만날 수가 아니니까 형제 우애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동생들은 미안하면서도 뭐 돈이 뭐 하니까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저희 자식들은 큰 놈은 고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언론 관계에 근무하고 만민의 교사 근무하고 둘째 아이는 카리스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대전국립대학에서 교수를 준비하고 있고 또 둘째 내에는 한의대 나와가지고 한의사 자격 가서 한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정리를 드리면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이제 1급이니까 1급은 관리관입니다. 관리관이라고 합니다. 2관, 5사, 그리고 이제 박사 하나, 석사 하나, 한의사 하나, 교사 둘 이래가지고 우리 집은 제가 이제 관리관이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석사, 한의사, 교사 이 정도면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도 전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온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96년도 9월 6일 날 제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폐쇄했지만 폐쇄 안 되고 운영되지만 옛날에 뭡니까 청태산 영동고속 청태산 넘어오는데 영동터미널 터널이 있습니다. 영동터널을 바로 내려오면 길이 꼴꼴합니다. 옛날에 있어요. 구고속도로. 그 이제 프린스를 타고 그때 이제 제가 프린스랑 이제 엑셀런 수업이랑 프린스를 구입해가지고 1,500인가 1,400이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래 또 타고 오는데 아침 일찍입니다. 한 10시쯤 됐습니다. 타고 오는데 순간적으로 뒤를 백미를 보고 싶더라고. 딱 보니까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32톤 탱크롤이 쫙 오는 거예요. 그때 늦었어요. 내가 이 백미를 보고 가지고 32톤 탱크롤을 따라오는 거 보고 이 사람도 죽었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 하면 크락션 눌려야 할 거 아니에요. 크락션도 안 눌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내가 보고 이런 차에 쾅 술라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 쾅 술라 32톤 탱크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저 차가요. 바다가 어디 갔냐면 가이드레일을 차고 나왔어요.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좌측 내 차 좌측 하반부 그리가 그걸 박으시니까 차가 우측이 나갑니다. 우측이 나니까 가이드레일 박습니다. 받아가지고 쓰리 쿠션이 합니까?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 그 큰 차. 도로니까 이 32톤 탱크롤이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길잖아요. 그 뒷바퀴에 말이죠. 내 앞차가 또 받았어요. 이게 상상도 못합니다. 30톤 탱크롤이 말이에요. 그 프린스를 받아가지고 프린스가 가이드레일 맞춰가지고 다시 말이에요. 쓰리 쿠션으로 이 도로 돌아가지고 그 차 뒤에다 박았으니까 이건 뭐 그때 저 보니까 차가 뭐 상행 하행 잘 없었어요. 아침 일찍. 그 순간에 제가 아마 브레이크를 확 밟아놓는 거예요. 탁 맞추게 되니까 그 본능적으로 반응했거든요. 밟으니까 이 프린스가 차가 좋아가지고 그때는 차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있는데 제가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뒤로 불렁 떨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핸들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뭐 사고 많이 났을 텐데 이 등받이가 말이야 충격이 갑자기 팍 주니까 반작용이 해가지고 이 등받이가 뒤로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부러지니까 제가 뒤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 그 기사는 말이야 도중 가다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나가니까 이 기사님 이 기사님 한단 말이 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기사님이 안 돼요. 얼마나 계시면 좀 다친 데 없으면 이래야겠다. 빨리 하면 우리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 그런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차 수리를 9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랜저가 2,4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96년도 당시에 그랜저가 한 2,400했고 브랜저가 한 1,400 갖고 그래서 900만 원 주고 고쳤으니까 프린스하고 그랜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 감사한 건 그런 사고가 되겠지만도 정말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나가지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왜 돈 안 준다니까 다친 데 아무 데 없으니까 돈 안 준다더라고요. 시간이 없는데 생략했어요. 제가 결국은 소액식당 청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이래가지고 400만 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이니까 그 하암을 좋아해서 난리 났어.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평가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있으면 1,000만 원 나는데 박치기 해가지고 어디 고치고 이러면 한 700만 원 가면 300만 원 평가수이에요. 제가 그걸 참여했어요. 저는 변호사도 안 쓰고 제가 체육부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내더니 판사가 하도 말이에요. 그때 제가 4급했습니다. 그거 절제에 쓰고 제가 인간 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기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 개실대를 걸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년도에는 제가 폐 종양이 있다더라고요. 그 폐 종양은 사전에 그걸 못합니다. 조직 검사 못합니다. 그런데 폐 종양이 있으면 100%가 그냥 악성 종양, 암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이죠. 면담할 때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제가 입원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가족한테 얘기했는 거예요. 100% 암이니까 암 그걸 옮기라고 하네요. 한 보호자 옮기라고. 그 짐을 다 붙여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